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2 4강 논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쪽 비면 되고요. 자, 한마디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농경 문화를 영위해온 우리 민족에게 논은 삶의 터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민중의 삶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구한말, 일제, 그리고 강복 이후 이렇게 크게 이 시대적 배경이 세 가지로 나오고요. 이 강복 이후 원래 한생원의 것이었던 이 논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통해서 근대사의 변천과 순환, 그리고 민중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자소설, 농민소설, 그리고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강복 직후까지,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어조는 이제 풍자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냉소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강복 직후의 농지 정책, 그리고 반민족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농지 정책은 나라에서, 이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반민족적인 삶,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으로만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민족적인 개인 또한 동시에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줄거리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생원에는 이 한생원이라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가장 주인공이고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부지런함으로 장만한 10서너 마지기의 논과 7마지기 이렇게 총 2자리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와 땀이 어린 그 논을 겨우 5년 만에 고을원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학의 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잡혀간 지 4일 만에 10서너 마지기의 논을 바치고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한말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바로 이듬해 한생원은 나머지 논 7마지기, 이제 10서너 마지기는 뺏겨서 없고 이제 1개가 남았는데요. 이 7마지기도 불가불 팔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마침 1인, 일본인 얘기합니다. 일본인인 요시카와가 인근의 땅을 시세보다 갑절이나 더 주고 산다길래 그 돈이면은 이 땅을 팔고 남은 돈으로 이제 빚도 갚고 다른 돈을 조금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7마지기도 모두 팔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미 그 부근의 땅값을 다 올려놓은 뒤이기 때문에 이제 빚만 갚고 새 돈은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로부터 36년이 지나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생원은 요시카와에게 팔아넘긴 7마지기의 논을 보러 나섰습니다. 이 내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이 사간 거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일본인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땅이니까 이 내 땅 다시 찾으러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한생원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한창 나무를 베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요시카와 농장 관리인인 강태식이한테서 돈을 주고 샀다는 대답이었다. 이 입속에 밝은 무리들이 뭔가 돈이 있는 재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본인 농장이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있었는데 이 산판 또한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렸다.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생원은 그럴 재력도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이미 있는데 그것을 왜 아무한테나 판다는 거지? 한생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한생원은 구장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지만 구장도 어떻게 그냥 이 입속에 밝은 무리들과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들은 한생원은 내가 이 독립이 됐다고 했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이렇게 굉장히 반민족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의 잘못된 농지 정책, 이런 입속에 밝은 무리들이 이런 땅,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친일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또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한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생원이 얘기하는 부분, 이거는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상징하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한덕문의 아버지가 원래 10마지기, 7마지기, 2개의 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한 말에 이 아버지가 고을원에게 10마지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수탈이 시작되고 다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덕문이가 일본인에게 땅을 남은 논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이제 찾으러 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재력가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타임라인으로는 요 세 가지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 논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개인의 모습, 그리고 이 국가의 모습,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도 여러분이 한번 전부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짧게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문제를 보면서 이 본문에 다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다 풀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풍자적 진술로 인물의 심리, 태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풍자하고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그런 말투들이 냉소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되었다는 8월 15일 그때는 한생원은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만세 소리가 나오려고 했다. 이때는 이제 한생원이 광복 이후에 나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 그 일본인에게 팔아넘긴 땅을 다시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면은 이 말투가 조금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생원은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것이 벼랑 반가운 줄을 모르겠었다.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이제 대신 억울하고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이 손자가 직령에 뽑혀나갈 염려가 없을 뿐이었고,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해서 이 독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일반일 터였다. 이런 식으로 풍자적인 진술. 그래서 이 한생원의 심리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자기가 한 말이 꿈결같이도 이렇게 와 드러났다니, 그게 이제 바로 이 다음 줄이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제 쫓겨나서 일본으로 가면은 이거는 한국 땅이니까 내가 일본인에게 팔았던 그 전의 논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갈등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갈등 양상이라고 할 때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여기에서는 다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요 한생원이라는 주인공, 이 등장인물과 사회, 혹은 뭐 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생원이 잘못된 토지 정책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또 아버지도 그 전에 이제 고을원과 그 동학 그거에 관련되어서 논을 억울하게 뺏기고 뭐 이런 사회와 갈등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A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신이라는 소식이었다. 이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8월 15일보다 신이 났다. 요거는 팔았던 땅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한생원이 생각하는 나라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나라. 이 한생원은 이 나라 한국이
일본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었을 적에도 이런 민족적인 의미로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민족적으로 독립된다고 나한테 뭐 좋은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잘못된 농지 정책으로 이렇게 뭐 친일파들, 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생원이 봤을 때 나라는 백성에게는 고통만 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윗글로 미루어 한생원이 국가 권력을 불신하게 된. 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제 4번의 잘못된 정치, 위정자의 수탈. 그래서 잘못된 정치, 정책, 농지 정책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정자. 이거는 이제 할 위에 정치 정자. 그래서 정치를 하는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정치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가의 수탈. 이 앞에서 한생원이 옛날에 이 아버지가 고을 원에게 또 뺏기고 나중에는 구장에게 억울합니다. 왜 제 땅이 저렇게 됐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구장도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위정자의 수탈로 국가 권력을 불신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6번의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마저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